안녕하세요.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누리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김철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본업으로는 고객분들의 세금 신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업체들, 반대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의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책, 유튜브를 통해서 어렵고 딱딱한 세금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식상하리만큼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세금이다 라는 건데요. 죽음은 평생 한 번 경험하겠지만 세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었다고 하면 거기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라고 나와 있고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다고 하더라도 부가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죠? 거기 급여명세서 보면은 내 피 같은 월급에서 원천세, 지방세라고 해서 세금을 다 떼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고요. 돈을 써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게 세금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에서 차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연말정산을 먼저 이해를 하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려운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이런 말 빼고 세금이라는 거는요. 내가 번 거에서 쓴 걸 빼고 난 남은 거에 대해서 내는 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직장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번 거는 연봉으로 일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쓴 거는 이걸 어떤 식으로 썼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쓴 내용 중에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고요.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쓰는 방법은 신용카드로 내가 결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필요한 물건을 1,000만 원어치 산다고 볼게요. 신용카드로 해서 산 사람한테는 150만 원만큼 15%의 혜택을 주고요. 같은 물건을 사는데 체크카드로 샀다고 그러면 30%, 300만 원의 혜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건들을 전통시장에 가서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 400만 원의 혜택을 줘요. 이게 연말정산의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부양가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고 같이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랑 혼자 사는 사람이랑의 세액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작년 말에 개정세법을 통해서 바뀐 세법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월세를 내는 직장인들의 공제를 상향시켜줬어요. 그래서 연봉, 정확하게는 총급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본인이 냈던 월세의 15%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세금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 연봉이 7천만 원보다 더 낮은 5,500만 원보다 미치다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미치다 하는 분들은 좀 더 혜택을 줘서 본인이 월세를 냈던 금액의 17%까지 다시 세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한도는 있어요. 무제한으로 다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한도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당초에 정부에서 냈던 정부 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해서 작년에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원래는 올해부터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년 더 미뤄서 2025년부터 적용을 하고요.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2년 후부터 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주식의 대주주,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걸 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바뀐 세법 내용 중에요. 직장인 분들이 알아야 할 부분 중에 첫 번째는 소득세 과표 구간이 변경됐습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1,200만 원까지는 기존에 6%를 적용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1,400만 원까지 6%를 같이 적용하고요. 이거는 소득세에서 제일 낮은 구간이고요. 그 다음 구간인 15%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적용받았었는데 이게 5천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7천만 원, 8천만 원 받는 분들은 혜택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소득세는 누진세 공제율이기 때문에 7천만 원을 받든 8천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상관없이 전체 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직장인분들은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소득자라고 이야기하는 1억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아무리 못 받아도 혜택을 50만 원까지는 받았는데 이게 혜택이 최악 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식대 비과세가 늘어나게 됐어요. 식대 비과세는 기존에는 10만 원까지였는데 이게 2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여기에 연동돼 있는 나의 세금, 원천세, 지방세도 줄어들게 됐고요. 또 준조세라고 이야기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까지도 같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급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굳이 환급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낼 세금,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다 꼼꼼히 찾아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다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요건에 맞춰서 사용하면 세금을 최대한 절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말정산이 끝난 이 시점에서 빼먹은 공제 항목이 있다 하면은 5월에 패자부활전 본인이 다시 한번 신고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년 전, 최근 5년 전 2017년도부터 빼먹은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 통해서 꼭 환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년은 12달이지만 월급은 13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